안녕하세요. 로또 당첨금 25억이 가족의 숨겨진 갈등과 배신을 드러내며 평범한 가장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로또만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낡은 주머니 속에서 1,000원짜리 복권을 꺼내들 때마다 나는 잠시나마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나의 희생과 고난이 마침내 보상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이 불행의 서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50대 후반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내세울 만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전처와의 이혼 후 현 아내와 재혼의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전처 소생이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고 준호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아내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고등학생 때 우연히 서류를 보고 자신이 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뒤로 민수는 늘 은근히 준호를 아래로 보는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민수는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여 큰 빚을 졌습니다. 심지어 형인 준호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능력 있는 아들이었지만 민수는 늘 돈 문제로 우리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내는 민수를 지나치게 감싸돌았고 나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수의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빌린 돈 오늘 다 갚았습니다. 준호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준호에게 빚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검은색 외제차를 몰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번쩍이는 차체에 새겨진 마크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드디어 제 명의로 차를 뽑았어요. 아내는 활짝 웃었지만 나는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그 돈 다 어디서 났니? 내 사업은 아직도 망한 상태 아니었니?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는 형님이 투자해 주셨어요. 비밀입니다, 아버지. 그 모습이 너무나도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어서 나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민수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소상하게 여겼습니다. 준호는 원래 성실하고 치밀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내게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로또에 당첨된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준호야? 내 엄마가? 준호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작년 11월 복권 당첨금 수령 25억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내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그 돈을 혼자 수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로또 당첨금 얘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외출하고 나는 아내의 개인 물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펼쳐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13억 전달 완료. 준호에게는 알리지 말 것. 해외 이주 비용 고려. 당첨금 25억 중 절반이 넘는 돈이 이미 민수에게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해준 전세 대출금 1억까지 끌어다 쓴 큰아들. 내외를 보며 괴로워하던 내 아내의 뒷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철저히 민수만을 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당첨금 수령 증명서와 수첩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이걸? 그녀는 변명하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 당신은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리고 왜 민수한테만 돈을 준 거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당신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받잖아요. 좀 일찍 받는 거죠. 그 차가운 목소리와 무덤덤한 표정은 마치 날씨 얘기하듯 무덤덤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아내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아내의 로또 당첨 소식은 가족 내에 터뜨릴 수 없는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나는 준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호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준호는 어려서부터 아내가 자신을 차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 문제까지 이렇게 편파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돈을 받은 뒤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의 빚을 갚고 비싼 차를 몰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형은 내 돈 받을 자격 없지. 민수는 준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돈이야. 엄마가 나한테 준 건데 형이 무슨 상관이야? 이 집 전세 대출까지 끌어다 내 사업 자금됐던 건 내가 호구라서였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은 나 없이 못 살아. ATM 주제. 그 말에 준호는 뺨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마치 나를 속이고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영악했고 그녀는 마치 나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나 짐짝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나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추석 명절 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아내는 억지로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음식을 장만했지만 그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와 민수 네외가 모두 모여 차례를 지낸 후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준호를 만류했습니다. 준호야, 밥이나 먹자. 로또 당첨금 25억, 왜 민수한테만 13억을 주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김치를 먹다가 사레가 들리는 듯 콜록거렸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우리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왜 한 푼도 안 주셨습니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형이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민수는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아내가 변명했지만 그 말은 듣는 사람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집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민수 사업 자금 대준 건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어머니는 늘 저한테 야박하셨습니다. 민수한테는 비싼 차, 저한테는 잔소리. 민수가 격분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왜 자꾸 엄마를 다그쳐? 엄마가 준 돈 가지고 왜 이래? 두 아들 사이의 싸움은 격화되었고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눈앞에 놓인 로또 당첨금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망가뜨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민수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억울함과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형은 내가 불쌍해 보여? 내가 창피해? 민수가 준호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럽다. 어머니 돈으로 빚 갚고 명품 사서 자랑하는 내가. 준호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폭탄을 터뜨리듯 소리쳤습니다. 형은 돈 받을 자격이 없어. 형은 엄마 친자식도 아니잖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가만히 울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자신의 말이 가져올 파장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외쳤습니다. 고등학생 때 우연히 서류를 봤어. 형은 아버지 전처 아들이잖아. 친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뭘 바래. 준호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재산. 분배 문제가 로또라는 불쏘시개를 만나 한 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로또 당첨금을 숨긴 것을 따질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내의 아들이 아닌 그저 남편의 아들인 준호와 함께 고립된 섬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형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해주셨습니까?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벌인 일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형이 자꾸 엄마 힘들게 했잖아. 엄마도 나한테 돈 주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알아?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이 결혼도 우리 가족도 당신에게는 전부 연극이었어? 아내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이에요.
내가 산 복권이고 내가 받은 거잖아요. 내가 내 친아들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나는 로또만이 인생 역전의 길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역전이 아니라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준호야, 잠깐. 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은 어디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없는 곳.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정이 고작 로또 당첨금 25억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끊고 홀로 살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배신감과 출생의 비밀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속였소.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결혼은 의미가 없소. 아내는 이혼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지 않고 내가 로또 당첨금을 몰랐던 사실이 자신의 재산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로또 당첨금은 아내의 특유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수는 돈을 받았지만 그의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을 물쓰듯 썼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그가 성공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지키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어머님, 로또 당첨금은 피고인 아내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받은 충격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짊어진 가족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아들을 키웠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우리 가족에게 돈벼락이 아닌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숨겨져 있던 모든 거짓과 악의가 드러났습니다.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 민수의 이기심, 그리고 나의 가장 큰 비밀인 준호의 출생의 비밀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는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돈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녀는 돈과 가족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나는 재산 분할에 대한 미련보다는 이 악몽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마침내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거의 아내에게 돌아갔고 나는 위자료와 약간의 재산 분할금만 받았습니다. 아내는 민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떠났습니다. 집에는 나 혼자 남겨졌습니다. 넓은 거실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가족은 로또 당첨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준호였습니다. 나는 준호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는 준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나를 걱정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내가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알아요. 저를 키워주신 게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저를 아들로 대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준호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로또가 인생 역전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또는 내 삶을 역전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를 폭로했습니다.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오히려 잔인한 진실과 고통만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진정한 역전은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 속에서 진실한 사람 한 명을 얻는 것,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준호가 가져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비록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로또 25억보다 훨씬 값진 유산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